네, 세 번째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비전과 7대 과제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먼저 비전과 정책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7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제에는 다시 현황과 어떤 쟁점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 방향과 제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1 제4세대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코리안 R&D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과제는 혁신 주도형으로 국가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완비하자. 그러니 현재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비전과 정책 목표입니다. 비전은 혁신과 창조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혁신과 함께 또 일부에서는 상생도 추구하자 이런 2가지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래 준비형 정부 개혁을 토대로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주도 성장 경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에 적합한 국가혁신 체제를 정립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측면과 산업에서는 비대면 기술과 비대면 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학기술이 국민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것은 국가연구개발 체제가 구조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기반을 이루는 문화까지도 함께 혁신이 되어야 진정한 미래를 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즘 각 기업 또는 산업계에 불고 있는 바람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혁신 동력을 창출하고 결국 시장에서 가치 사슬을 바꿀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도 된다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를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 친화적으로 법과 제도를 모두 바꿔가자. 그렇게 해서 혁신형 산업 생태계를 작동시킨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와 동시에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신경제를 이끄는 동인이 됩니다. 3대 변화라고 한다면 스마트화하고 또 서비스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경제 위주가 전략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과학기술 지식은 이제 IoT 또는 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AR과 VR, 또 요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등과 융합될 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2022년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비가 29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결국 30조 원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민간이 70조 원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는 100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지금까지 스스로 연구개발계 또는 경제계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가 이렇게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코리안 R&D 패러독스. 패러독스라는 것은 역설이라는 것이죠. 즉 많이 투자하는데 성과는 적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코리안 R&D 패러독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하에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개입은 하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징적으로나마 전문가 문화와 관료 문화 사이에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협업을 통해서 핵심 성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들이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해서 서로 새로운 신산학의 협력 체제 또는 협업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대형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혁신을 넘어서 이제 공동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co-creation,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그 혁신으로 창출된 성과를 또한 함께 공유하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를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대 과제 중에 첫 번째로는 제4세대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여하히 코리안 R&D 패러독스를 극복할 것인가에 모아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너무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가 참여형 혁신 체제로 정비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업 R&D 체제, 즉 co-creation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정부가 신성장, 동력도 설정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연구개발 기회, 자원별은 모두를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전문가 주도로 그래서 모험과 도전 정신이 함께 결합된 혁신으로 가야 성과가 있다는 것이죠. 정책 방향은 투자 포트폴리오 연구기의 관리 평가 체제, 이거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카르파, 가칭 카르파라는 체제인데 이건 미국의 다르파 체제를 벤치마킹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에 의한 총괄 기획관, 내셔널 프로그램 디렉터 체제를 두고 그 아래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디렉터, 즉 이런 형식으로 기술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도 안목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제안 구체적으로는 연구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물론 자율되는 책무가 따르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현실적으로 재정립하고, 두 번째는 정부 연구개발 자원을 애용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좀 획기적으로 재편해보자. 현재 문제를 단기 지원하는 데 한 30%, 그리고 산업계를 지원하는 데 한 30%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40%의 연구개발 자원은 미래 성장 동력에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것이 이제 예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체제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등에는 규모가 매우 작은 그 실용화 체계를 이루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걸 TLO라고 하는데요. 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우리 PBS 제도라는 이것이 약 25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이 PBS 제도는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공공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대부분이죠.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자기 인건비를 분배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는 한 60%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한 30-40%는 자기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충당해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이미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정책 제안은 전면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폐지. 이렇게 해서 R&D 관련 평가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하자. 지금까지 논문 편수 또는 특허 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 활동의 결과를 평가해 왔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질적 수준으로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사적 표현으로는 간단합니다. 질적 성과를 하는. 자, 이 질적 성과를 누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선진화하면서 동시에 면제 요건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아마 회원 여러분들께서 예타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표현을 또는 워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부 투자액이 300억 원 이상 또는 정부와 민간 종합해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들은 미리 과연 이 사업이 투자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또 지역의 균등 분배하자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되고 배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약 3조 5천억 원이 그런 형식으로 특정 과제 또는 특정 지역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말고 요건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또한 방법론상에서는 너무 과학기술 내용에만 치중되어 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혁신성을 보자. 그리고 관련 분야의 기술이나 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가를 좀 면밀히 살피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즉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에서 여하히 디지털 전환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패권주의, 무역 분쟁, 일본과의 무역 분쟁, 바로 2년 전 여름이 뜨거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어떻게 하면 배제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부장, 소재, 또 부품, 장비 이거 연구 역량과 생산 역량을 배양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상당히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쉬운 게 우리가 현재 인터넷 강국 또한 ICT 강국, 반도체 강국 강자라고 하는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기반이 되는 각종 장비 산업들의 경쟁력은 70에서 8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하히 극복해 가야 될까? 속빈 강정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책 제안 첫째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여기에 필수적인 소부장 이거 확실하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 무엇보다도 지난달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유수 기업들 삼성, LG, SK 등등 기업을에게 30억 달러 정도 수준의 미국 투자를 요청했고 그것을 또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반도체, 배터리 어쩌면 대한민국이 강국임을 글로벌 세계에 과시했다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국제 표준을 선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넘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자. 예, 그렇게 되면 의미 있게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부장 산업에 있어서 혁신 생태계 중에서도 자율성을 부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시장 조정을 해야 하겠고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혁신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무엇보다 혁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전 기업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또는 디지털 자체를 산업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이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추격형 경제에서부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의 혁신 체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에 의존해서 R&D를 하고, 그 다음 R&D 성과는 그리 변변치 못한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금의 혁신 체제 투자,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역에 가면 혁신 관련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 도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가 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좀 면밀하게 연결을 시켜서 실질적인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과제의 핵심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제안을 했는데요. 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체계 두 축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혁신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할 때, 또는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을 할 때 지원을 해주자. 또한 R&D 서비스업을 육성해 주자. 기술 경영, 또는 연구개발 관리, 이런 것이 대표적인 R&D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재한 출연 연구기관의 분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의 연구 인력들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기술은 지금까지 성장의 동력이다, 여기에만 인식이 멈췄는데 이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공공책무 강화, 사회적 기여 확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팬데믹 관리연구원, 이런 것을 설립하자. 그래서 앞으로도 글로벌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방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 해보고 사전 예측 등등을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이런 것을 산업계와 함께 협업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국가보건안보 체계입니다. 이건 반드시 국방만이 안보가 아니라 보건안보라는 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망 사회, 사망은 국민이 안전하고 또 안심, 또 안보, 국방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사회 구축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확보하자, 이런 것이죠. 맨 아래 줄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조 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중에서 예비비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에 다 분배를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즉 3조 원 정도는 예비비로 두었다가 이렇게 전혀 예측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을 하자는 겁니다. 예비비, R&D 사용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민안전과학기술본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 지금 국내에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라고 하죠. 또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 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국민안전과학기술본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 위기 대응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오늘도 아마 우리 전력 수요가 아마 피크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 에너지, 전력, 전개하는 분들은 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등등 공공 대형 기술들,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원자력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해양 문제, 기후 변화, 기상 연구, 우주 개발 이런 쪽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정책센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연구개발 체제 좀 자율성에 기반해서 협업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자율적인 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당연하고요. 게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장,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즉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개발 체계를 자율성 기반으로 해서 좀 재정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과학 기반 산업을 육성하자. 즉 연구개발 장비 사업. 우리나라 한 해에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사이에 연구개발 장비를 도입하는데 한 80% 이상이 이 해외 장비들입니다. 이번 중에 절반만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한다면 2, 3조 원, 그리고 그 산업 시스템에 충분한 청년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과제 일곱 번째는 혁신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체제 완비를 위해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하자. 물론 이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하려면은 이 평상시에는 너무 힘듭니다. 특히 국회가 지금 뭐 여대 야소형에서는 어렵죠.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 그때 행정체제 한꺼번에 정부 조직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과학기술계에는 불만이 높습니다. 왜? 과학기술 혁신 30조 원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 기획하고 연구관 자원을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자율성도 부족하고 어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비서관도 없습니다. 과학기술 보좌관이 있는데 보좌관 밑에는 행정관이 2명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꿔야 되고,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이것은 정책기획하고 연구개발 자원 배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고 등등. 이게 같은 격으로 놓고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 운영. 이게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모두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 혁신부로 바꾸고, 그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하고 R&D는 그 역시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혁신부에서 하고, 또 교육부에 대학연구개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을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교육부를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를 원래 또 일부에서는 미래인재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의미 그대로 인력 개발에만 충실하자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청와대 조직 강화하자, 또한 과학기술 혁신 관련 행정 통수월 타워 설치하자 해서 이거는 AND의 개념도 일부 있고요, OO도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과학기술 혁신정책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여기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정책까지도 모두 기획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의미의 산업정책이 포함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 미래혁신수석실이나 과학기술혁신수석실 설치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직 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MB정부 때에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롭게는 제가 만들던 비서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치해서 뭐냐면 국가 총괄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 자원 배분까지만 해서 나머지 실질적인 연구와 활동은 각 부처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과학기술장령이라든지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것을 기능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안은 재정부처의 과학기술혁신청 정도를 설치해서 재정부처에 그렇게 해서 국가연구관리 예산 전체를 혁신적으로 총괄 조정 배분하는 이러한 전문가형 조직도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